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길 살인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3명이 말벌에 쏘여 사망을 했고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살인벌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8월에서 10월 사이로 전체 사고의 63%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재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벌들이 늘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 너무 힘든 날씨였는데 벌들한테 굉장히 좋은 날씨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체수가 확실히 늘어난 게 119가 출동을 해서 대개 벌집을 제거해 주는데 그 숫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58%포인트나 증가를 한 겁니다. 지금이 말벌에게는 산란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독성도 굉장히 강한 그런 때라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우선 화려한 원색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달콤한 청량음료는 벌을 유인할 수가 있어서 멀리 하셔야 되고요. 냄새가 강한 향수나 화장품도 벌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한 민낯에 옷은 수수한 색으로 입는 게 안전한 벌초 패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를 해드리지만 화려한 색깔의 옷은 피하시고요. 청량음료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향수나 화장품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호선 교수님. 자, 3명이나 지난 주말에 안타깝게 벌에 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상책이겠지만 만약에 벌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동 요령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벌 이제 뭐 생각해 보면 귀엽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벌은 사실은 굉장히 벌이 아니라 벌벌 떨어야 되는 게 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꿀벌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꿀벌과 관련된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 아주 극심한 위험이 있는 게 꿀벌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건 주로 이제 말벌이거나 아니면 흔히 우리가 땡비라고 부르는 땅벌이에요. 근데 이 치명적인 게 마치 이렇게 혹시 좀 잘못되면 지금같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일단 벌이 나타났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벌이 딱 나타나면 막 이렇게 팔을 흔들어가지고 주변에서 막 쫓고자 하는데 이러면 벌 스스로가 인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똑하네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그 벌은 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몸을 낮추어서 얼굴하고 그다음에 뭐 그 목 부분 이 부분을 좀 가리시면 훨씬 더 낫다고 하고 특별히 그 벌초를 할 때에는 그 주변에 보면 벌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돼요. 벌집은 보면 벌집의 모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벌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이 바닥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이제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 벌집을 들쑤시셔도 안 되고 또 혹시라도 벌이 쫓아오거나 하면 납작 바닥을 엎드리고 혹시라도 뭐 쏘이거나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응급처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벌을 만나면 벌벌 떨어야 된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배태호 차장. 근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 바르면 되나요? 그 된장을 바른다는 건 이제 민간요법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된장은 오히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된장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꿀벌하고 말벌하고 또 이제 아까 차이점 말씀하셨는데 꿀벌하고 말벌과의 그 대처법도 다릅니다. 꿀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쏘면 그 쏘고 나서 꿀벌이 죽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독성도 별로 약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꿀벌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말벌인데 말벌은 꿀벌보다 독성이 15배 정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 차례 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 뭐 된장 같은 건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꿀벌에 쏘였는지 말벌에 쏘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쏘인 부위를 신용카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밀어서 침을 빼내시고요. 그리고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얼음찜질 같은 걸 하는 것도 좋은데 이상하다 싶으면 곧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양재열 변호사님, 이 벌초길의 살인자 말벌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찌찌가무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찌찌가무시요? 찌찌가무시라고 같이 오브시가 아니고요? 얘도 아마 일본 쪽 그 유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드기입니다. 말벌이나 이런 건 그나마 날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볼 수라도 있죠. 이건 눈에도 안 보이는 털 진드기 유충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감염이 되고 되면 보통 한 1, 2주 잠복기까지 거쳐서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걸리고 나면 뭐 발열이나 두통, 피부 발진들로 있고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데 이게 94년도에 이미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이루어진 그런 병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호선 교수님, 이 쯔쯔가무시도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이게 저희 어머니도 쯔쯔가무시에 한번 물려가지고 정말 고생한 적 있으세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세요. 예. 그런데 감기 치고는 이제 웬만한 감기는 발진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감기 증상과 거의 비슷한데 계속 열이 오르면서 차도는 없고 특별히 해열제가 듣지 않으면서 몸에 반점이 나타난다. 예. 붉은 반점이. 그러면 쯔쯔가무시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 지금 전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8,130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2015년이 되면서 이게 17%가 늘어나서 9,513건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이렇게 쯔쯔가무시에 물린 것도 고통스럽지만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엔 6건에 불과하던 게 2013년도에는 23건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예. 지금 2015년도에는 그래도 다행히 좀 줄어서 11건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쯔쯔가무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특별히 도심권에서는 심지어 쯔쯔가무시에 걸려도 이게 의사들도 이게 도심에선 잘 발생하지 않는 병이라 예. 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쯔쯔가무시 뭔가 했더니 아니 굉장히 무서운 병이네요. 1년에 2자릿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태호 차장, 네. 예방법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풀밭에 가서 아무데나 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앉거나 누우면 안 되고요. 예. 옷을 그냥 풀밭에 놔두는 것도 그 진드기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뭐 벌초나 성묘를 가서 그 풀밭이 있다고 그냥 안전하겠지 하고 앉는 분들이 많은데 예. 반드시 돗자리를 펴고 앉으시고요. 돗자리. 예, 그리고 그 사용했던 돗자리는 나중에 곧바로 세척을 해서 햇볕에 말려야지 그 진드기가 만약에 혹시 묻었다면 진드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제 벌초를 하실 때는 예. 반드시 긴 바지를 예. 입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또 집어서 입으면 예,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예.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요. 네.